인사드릴게요. 부천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까지 엔터테인먼트 쪽에 일을 했어요. 작년까지. 예,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어렸을 때 꿈이, 웃지 마세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영화배우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예, 직장 생활은 좀 많이 옮겨 다니면서 특이하게도 현대 삼성 대우를 다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렸을 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냐면은, 영화 배우는 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출퇴근 안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화만 잘 찍으면 되잖아요. 보통 영화 배우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한 작품을 하고 자기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빼내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쉰대요.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일만 잘하면 돼. 운동선수도 출퇴근 안 하죠. 저는 출퇴근하는 직장이 싫었던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좀 부잣집 아들로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제가 막내인데,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한국모방이라고, 지금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전신에 있는 우리나라 큰 옷을 만드는 회사에 저희 아버님이 사장이셨거든요. 그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는 다 잘 살았지만 진짜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 혜택을 못 누렸어요. 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48세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냥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사람 죽죠. 그 아버님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지금 48세를 훌쩍 넘어서 5학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또 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게 된 거에는 나름대로 제 성장 과정과 제 삶에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 잠깐 해드리고 아내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섭고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들인데도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은, 반에서 1등을 못하면은, 저희 형이랑 저를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 추운 겨울에. 1등을 못한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마라톤 선수인 줄 몰라. 그렇게 엄했어요. 골프채로 막 때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왜 그러셨느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장까지 가신 분인데 집이 가난해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하셨대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성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자식들한테 그 공부를 그렇게 엄하게 시켰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러면서 왜 공부를 시켰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이 다음에 커서. 네 거를 해야 된다. 그럼 저희 아버님은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사업하라는 얘기 또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고 사업도 하지 말라고. 그럼 뭘 해야 돼 도대체? 제 어렸을 때는 판검사, 의사 되라고, 전문직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엄하게 시켰어요. 근데 제가 공부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무서워서 공부했고, 진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반에서 1등이었어요, 계속. 1등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못하면 이제 맞으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그 다음 달에 40등 했어요. 그리고 30등 주변에서 이제 머물면서,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인자로워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돈도 필요 없고 욕심내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갔으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길게 못 하셨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는 걸 본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그럼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 저희 누님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에 선을 볼 때 사업하는 사람은 쳐다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공부하라 그러고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라 그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어쨌거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영화 보고 기타 치고 그런 거를 막 학창 시절에 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이제 대학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대학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강변가이제 당시에 나가려고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가이제 나가려고. 대학가이제 나갔다가 떨어지고 강변가이제 나가려고 대학 갔다가 강변가이제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이선희 씨 아세요? 이선희 씨 제가 1년 선배예요. 강변가이제. 그래서 강변가이제 물론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해서 취미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금 물려놓은, 그죠? 사업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출근하다가 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조금 물려놓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갔던 거고, 제가 대학 갈 때쯤은 이제 어려워서 제가 종로나 당시에 명동에서 기타 치우면서 노래하면서 아르바이트 학비를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대고 학비를 대면서 제가 학창 시절을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나 국어 이런 것보다는 수학을 좀 그나마 조금 잘한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원 이제 2년 마치고 제가 이제 첫 직장으로 현대종합상사라는 회사를 취업을 하게 되죠.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저희 시절만 해도 그렇게 취업이 어렵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 정도 그냥 학교 나오면 그냥 골라서 가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현대라는 종합상사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평범하게 살라 그랬고, 아버지는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제가 무슨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처럼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를 들어갔는데, 그 현대에서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는 게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 종합상사라는 데는 무역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가 종합상사였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되게 고생을 한 게 제 입사 동기들이 다 유학파들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현대 계열사 각 사장들의 자녀들한테 한 명 정도를 입사시킬 수 있는 티오를 주는데, 현대에서 그 아들들이, 딸들이 보통 첫 번째 직장으로 들어오는 데가 종합상사예요. 제 입사 동기가 다 그런 애들이에요. 나름대로 좀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아이들. 그리고 또 유학파들이니까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토종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저희 시절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말도 잘하고 재밌는데 외국 사람만 만나면 말이 없어. 예, 그래 어때요? 의사소통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생활 영어 정도 가지고 비즈니스 영어가 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데, 영어가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일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제 취업을 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에서 한국 최초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막 그거 보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획사 같은 거예요. 연예, 이제 영화 만들고 음반 제작하고 연예인들 관리하고 막 이런 회사를 삼성에서 만드는데, 신문 보고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을 뽑는데 1차는 시험이고 2차는 뭐 필기 시험이고 뭐 3차가 이제 면접인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용기가 있고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경력이나 제 이력으로는요 서류 전형이 통과가 안 돼요. 공과대학 나와서 무역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쪽에 왜 가요, 그죠?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래서 1차, 2차를 걸러진 사람들이 3차 시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면접을. 근데 그냥 3차를 갔어요, 제가. 시험을 보러.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은 밑줘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종합상사 당시 다닐 때 월차를 내고 거기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섰어요, 그냥. 그래서 쫙 저 때문에 다 밀린 거예요, 번호가. 들어가가지고 사장들이 앉아있길래, 뭐 어차피 지금 취업을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상대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서류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켜보시면 알지만 이 분야인 최고입니다. 예, 강변과 이제 은상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영화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실 겁니다, 안 뽑으시면. 예,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 뽑아도 너 아닌 것 같다, 나가라, 못하죠. 뽑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3개월만 써보시고 아니면 자르라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로 나왔어요. 뭐 아니면 말고. 그리고 다시 회사 복귀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자 3명 뽑는 데 중에 붙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년 다니는 종합상사를 그만두고 삼성의 당시에 디지털 미디어라는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연예인을 관리하는 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제 직장 상사가 누구였냐면 탤런트 유인촌 씨였어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분 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했죠. 그분이 당시에 제 직장 상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중견 배우인데 뭐 김혜수 씨나 염정아 씨나 이재룡 씨, 뭐 신은경 씨, 뭐 당시에 서태지도 그 당시에 데뷔를 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사랑을 그대 품 안인가 해가지고 차인표란 친구가 손가락 하나로 우리나라 여자들을 다 쓰러뜨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차인표가 그거 탑스타가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고. 그리고 명랑이란 영화의 국민 배우이신 최민식 씨 아세요? 국민 배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 떠오라고 그러고 커피 떠오라고 그러고 심부름 시켰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뻥 쳤으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무슨 임무를 줬냐면은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함을 파줘가지고 저한테 그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 하는 일인가 했더니 저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여의도로 가래. 여의도에 가면 우리나라 방송국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가 텔레비에서 봤던 유명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때는 유명한 스타들을 발굴해서 회사를 데리고 가는 거고 지금은 평범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 모시고 오죠. 예, 그때 스타들을 모시고 이제 갔는데 제가 다 모시고 갔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인.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소득 랭킹 1위부터 30위까지가 전부 저희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말이 기획팀의 대리지 바쁜 건 거의 운전하고 촬영장 갈 때 운전해주고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밤새면 촬영장에서 같이 밤새고 사극 같은 거 요즘 같은 추운 날에 사극 찍는다고 산에 들어가죠. 그럼 3일 동안 못 나와. 반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각이고 텔레비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이랑 다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장가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 왜? 일주일에 평균 집에 2번 들어갔어요. 예,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재밌으니까 총각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회사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나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컨텐츠라 그래요.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 됐어요. 한 명이. 그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도끼라네 아세요? 예, 걔 수입이 이해가 되세요?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뭐 억대 슈퍼카를 8대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연예인들이 거의 기업 수준이 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 수입이 보잘것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런 연예인들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떼어가지고는 회사가 운영되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너무 빨라도 망한다 그러고 시대에 너무 늦어도 망한다 그러죠. 네,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있던 부서를 없애버리고 제작하는 부서랑 통폐합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현대 그만두고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있던 부서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회사에서 미안했는지 삼성물산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종합상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산이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물산 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너무 싫은 거야 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대 2년, 삼성 2년밖에 못 다니고 세 번째 또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봤더니 그 당시에 대우가 좋은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 대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산업이 막 발전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수시로 기업들이 이렇게 사람을 뽑던 그런 시절이에요. 예. 대우에 찾아가가지고 그랬죠. 써보시면 알지만 자동차에 관한 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제 이력이 제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너무 잘 맞는. 그래가지고 이제 운이 좋게 또 대우에 입사를 해서 자동차를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하는 일을 8년을 합니다. 너무 특이하죠. 현대, 삼성, 대우를 다 다녔고 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애기도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도 생기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도 있었고 열심히 그냥 제 마음은 여기선 좀 오래 다니자. 2년씩밖에 못 있다 보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부장구 되고 좀 그래보자. 딴짓하지 말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해봤는데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우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우에 배치받아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생산기술연구소라는 데서 자동제어 쪽에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동제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5명이 하던 일을 3명 자르고 2명이 하게 만들까?
이 3명을 로봇으로 기계로 대체해서 그걸 자동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20년, 30년 전에 전공을 기계공학에서 그걸 했던 거고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배치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그 일인데 요즘 4차 혁명이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그게 이제 기계공학 출신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초창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오너들의 목적은 기계로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로 대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계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출산휴가 달라 그러지 않아요. 구정 때 보너스 달라 그러지도 않고 모든 기업의 오너들의 마지막 목표는 자동화예요. 예,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 일을 제가 전공했던 사람이고 그 일을 배치받아서 제가 대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생산 라인의 수많은 직원들 열심히 차를 만들려고 막 조립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사람을 줄여나가는 일을 했던 연구원이 바로 저였던 거죠. 그걸 자동 제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 제조업은 노사분규라는 거 일으키죠? 기업한테 임금 인상 요구하고.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가장 무서웠던 노조가 무서웠던 회사가 대우자동차예요. 자동차 회사 노조는 살벌해요. 그런 회사에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을 하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인사부에 가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일 바꿔달라 했더니, 인사부장이, 이 사람 경력도 특이한데 생각도 특이하대. 세상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네가 일을 적성에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울먹여자 먹기로 투자식 생기니까 이제 반발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으니까 꿈, 야망, 목표 이런 거 다 사라지더라고요. 남자분들 다 느끼시지 않으세요? 꿈과 야망은 직장 2년 차에서 끝난대요. 그때부터는 버티는 거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꿈과 야망을 갖고 다니신 분 혹시 계세요? 예,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근데 뭐 남 밑에서 일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있던 그 연구소 부서에 제가 제일 존경하던 이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보통 롤 모델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참 저분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당시에 제가 이제 두 회사의 경력을, 말도 안 되는 경력을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대리가 된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였잖아요. 그죠? 대리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회사에 제가 있던 부서에 제일 높으신 분이 서울대 출신의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굉장히 똑똑한 이사님이 계셨어요. 승 이사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직장인들은 자기 롤 모델이 있죠.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저분처럼 될 거야. 예, 나이도 좀 있으시고. 너무 존경하는 그 이사님이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자기가 인감도장을 집에서 갖고 왔는데 깜빡 잊고 갖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급하게 자네가 외근 나갔다가 집에 들려서 도장 좀 전해주고 올 수 있겠나 그러더라고요. 사적인 부탁이잖아요. 그죠? 회사 업무가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와, 우리 이사님이 날 잘 봤나 봐. 제가 갔다 오겠다고. 부산이라도 갔다 오겠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이사님,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에? 집은 어떻게 살까? 제 20년 후의 미래잖아요. 그죠? 띵동 눌렀어요. 미리 연락이 갔겠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는데 아무리 이사님 부인이시지만 예의가 없으시더라고. 남편의 부하 직원이 왔으면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얼굴을 안 내미시고 손만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좀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더니 사모님께서 조금 있다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여시더니 들어오래요. 커피 한잔 하고 가래. 날씨도 추운데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래.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 그래서 문을 활짝 여는데 집안에 아이들이 한 10명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우리 이사님이 나이도 있으신데 웬 이렇게 애들이 많은가. 들어갔더니 사모님께서 먼저 쑥스러우셨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 셋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남편 월급으로 놀이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소파가 없어요. 제 20년 후의 목표였던 이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분 회사에서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월화수목 금금금. 20년 동안을 그렇게 버텨오신 분이고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딸 셋을 목표여가지고 놀이방을 사모님이 하고 계시고 집에 소파가 없더라고. 어떨 것 같아서 그때 제 마음이 하늘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20년 후의 목표가 이거였다니 기운도 쭉 빠지고. 근데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그래서 꿈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면서 어느덧 직장 생활에서 이제 다 익숙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대우자동차에서 반가운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누군가 봤더니 제 대학교 대학원 동창이자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현대에 취직했잖아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니까 저 때문에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대학원을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박영선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 그 친구가 제가 대학원 들어간 거 보고 거길 들어온 거예요. 쫓아서. 그리고 제가 석사를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 늦바람이 되게 무서워요. 공부도 늦바람이 부른 거야. 학교 다닐 땐 저랑 공부 안 했어요, 둘이. 당구 치면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공부가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다닌 데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마치고 현대 삼성을 거쳐서 대우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대우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들어오자마자 과장이었어요. 사원 대리를 안 거쳐요.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산전수전 다 겪고 대리. 대학원은 누가 선배예요? 제가 선배죠. 근데 몇 년 사이에 저는 대리고 거긴 과장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만났는데 회사에서 오랜만이라 그러고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월급 명세 그날이 마침 월급날이었어요.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는데 저보다 수입이 한참 많죠. 과장이니까. 전 대리고 수입이 많겠죠. 명세서에. 어우 부럽더라고. 근데 옆에 박사 수당이 따로 나와요. 월급 위에.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렇게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보여주더라고. 야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냐? 그러면서 결혼도 했지. 우리가 연락을 못해서 그동안 그렇게 소원했네. 어디 사냐? 여기 산다. 너 어디 사냐? 했더니 압구정동 산대요. 저는 이제 서울 살다가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그때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출퇴근하려고. 대우자동차는 부평에 있어요, 지금도. GM이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 인수해가지고 GM 대우가 됐는데 압구정동에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거기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 그랬더니 새벽 5시 반에 출근 버스를 탄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 그랬더니 5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사와 나처럼 그냥 압구정도 좋은 동네.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동네에서 애들 가회를 가리키는데 연봉은 나보다 많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 월급에 박사 수당에 와이프가 자기보다 연봉이 많으니 저는 저희 와이프 뭐 했어요?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사를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부러운데 뭐 대우자동차 당시에 직원이 18,000명이에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걔가 일하던 건물이랑 제가 일하던 건물이랑 야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은 1년 내내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로 회사가 커요. 걸어서 30분이 거리예요.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딱 1시간인데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러면 30분 걸어왔다가 30분 가면 끝나. 근데 그런 친구가 어느 날인가부터 매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누런 봉투를 튀고 찾아오면서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근데 이상하죠? 얘기를 못해요. 매일 오는데.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또 밥만 먹고 가고. 그래서 3일, 4일째 지날 때 내가 답답해가지고 너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아메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그 아메이가 제 인생에 처음 다가온 아메이예요. 처음. 그 친구한테 처음이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알지. 아메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아니? 저 너무 좋아하더라고. 추정 60분에 나오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누가 그걸 하길래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때 들어보니까 자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너한테 제일 처음 온 거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하필 나냐 근데 그랬어요 제가. 너가 회사 동료고 대학 친구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이거 들어줘야지.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던 애가 제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막 입이 허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스톱이 안 돼. 스톱 제어가 안 돼. 그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스톱이 안 되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 3%였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온 거야 저한테. 그래가지고 앞뒤도 안 맞고 그냥 무슨 뭐라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오다가 상속이 된대. 대박이래. 그러면서 너랑 나랑은 절대로 이 회사에서 부자가 될 수가 없대. 김우중이 좋은 일 시키는 거래.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너랑 나랑은 소모품일 정도야.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네 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더 잘 알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일이 근데 만만하냐고요? 쉽냐고요? 자기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면 좋지. 잘못하면 망하면 거덜나는 게 자영사업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하면서 아메이는 망하지가 않는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회사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역시 나는 전혀 아메이에 대한 걸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제품을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그냥 추정 60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슬쩍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런 데 빠져가지고 돈을 날리는 참 답답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침 TV 보면은 뭐예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와서 막 음성 변조해가지고 자막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하면은 너무 이상하죠? 그런 느낌으로 저런데 하는 바보도 있나? 그러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 친구가 와서 계속 제가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단계도 아니고 아메이는 피라미드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TV에서 선입관을 갖고 잘못 봐서 그렇지 이 똑똑한 친구가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행실을 보면은 당구는 잘 쳤지만 애는 괜찮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진짜 뭔가 하나 있나 보다. 비밀이. 빨리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얘가 도대체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곱게 공부만 했잖아요. 그죠? 박사학위까지. 공학은 잘할지 모르지만 세상 물정은 모르잖아요. 저는 현대삼성 대우를 거쳤고 산전수전 다 거쳤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이 뭐 하다 돌아가셨다고요? 사업. 그것도 크게 성공까지 해보신 분인데 도대체 저희 아버님처럼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일궈서 돈을 많이 벌다가도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게 사업인데 돈도 투자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미팅에 나오면 된대요. 그것도 부업으로 한대요. 너무 웃기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아메이 말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보험도 회사 다니면서 못해요. 어떤 영업도 그게 본업이지 부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메이를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10원 한 장 돈 투자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런 일을 한 30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야. 3년 하면 된대요. 잘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돼요. 제가 아까 저희 부서에서 존경하던 이사님 당시에 연봉 한 1억 정도 돼요. 20년 정도 근무해야 대기업에서 이사가 되면 그죠? 이사가 되면 연봉 1억인데 부업으로 3년에서 1억이 되면은 그게 평생 나오다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게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겠네. 기적 아니면 사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결론 냈을까? 제가 똑똑하잖아. 연구원이거든, 제가. 우리 다 똑똑하죠, 스스로. 저는 기가 막히게 똑똑하거든. 뭐하러 가서 들어봐. 답 나왔네, 벌써. 기적 아니면 사기. 근데 사기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이거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얘를 말려야 돼. 친구면 얘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지금. 3%잖아요, 지금. 말려야지. 근데 눈을 보니까, 입을 보니까 말릴 수가 없어, 이게. 문제는. 눈빛과 입에 허해지는 걸 보니까 그러면 그때 제 생각이 얘 멀리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나까지 끌려 들어가겠다, 잘못 쓰다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볼게 한 게 화근이 된 거예요. 집에도 찾아오더라고. 아니, 직장인이 토요일이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토요일 날 쉬시잖아요, 그죠? 저는 대기업 직장 생활을 12년 했거든요. 토요일 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1시까지 근무했고, 토요일도. 평균 대우자동차 8년은요, 일요일도 평균 2번 출근했어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저희 이사님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해야 승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력 있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야지 승진하던 시절이었지. 그러고 있는데 무슨 부업으로 집에 찾아오더라고. 야, 토요일 날 한번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압구정동에 사는 그 박영선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1시에 자기도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연히 와이프랑 어디 가다 보니까 너네 집 앞이래. 말이 돼요? 부평에서 집에 갔다가 우연히 저희 집 앞을 3시쯤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교통 때문에. 야, 놀랍더라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 친구가 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집까지 쳐들어왔다 지금. 와이프 됐고. 나는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사과 좀 깎아주고 1시간만 듣는 척하고 좀 보내줘. 나쁜 애는 아니까 제가 거절을 못.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걔는 올라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설명하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와이프랑 부부싸움 대차게 했잖아요.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좀 서운했나 봐요. 제가 집에 찾아왔는데 도망갔으니까. 그 다음날 회사 갔더니 그때까지는 찾아와가지고 잘 얘기를 했는데 좀 화가 났나 봐. 야, 너 어떻게 그래도 도망갈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우리 와이프까지 데리고 갔는데 화가 났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한번 아메이, 내가 너한테 아메이 물건을 팔라고 온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물건 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계속 와서 3번만 들어보래요, 강의. 근데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나 같으면 피라미드로 들어주겠다, 친구라면은. 에? 뭐가 그게 겁나? 내가 너한테 뭐 물건을 사라 그랬어. 아메이를 하라 그랬어. 들어봐 달라는 거 아니야. 피라미드에 들어주겠다, 치사하게. 그것도 안 들어주냐?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저를 건드리는 그 다음 얘기를 저를 건드린 거예요. 너 와보면 알지만 우리처럼 너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근데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열심히 해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교수, 이제 박영선 씨도 대우자동차 다니다가 아메이를 하려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시간이 너무 안 나니까 대우자동차 다니면은 아메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퇴근이 늦어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교수하면서 부업으로 했는데 와버려요. 의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잘 나가는 사람 다 한다고. 그 얘기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의사가 아메이를 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 모양이지. 제가 그랬지. 물론 지금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전문직 의사, 변호사 다 필요 없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여러분들, 제 파트너 중에 지금 파운더스 에머럴드거든요. 예, 파운더스 에머럴드예요. 근데 삼성의료원 출신 부부예요. 삼성의료원 친경외과 과장하다가 지금 종합병원 원장님으로 하시면서 지금 현재 수입만 가지고도 엄청 돈 잘 벌어요. 예, 연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가면 5명 중에 2명이 신용불량이래요.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업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수많은 의료 장비를 리스크로 자기 돈 주고 한 사람 없어요. 대출 받고 리스크로 썼는데 만약에 병원에 손님이 안 온다. 동네 병원 차렸는데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 비용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많대. 변호사들이요. 변호사 사무실 관리비를 못 내요. 로스쿨인가 뭔가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죠? 변호사들이 대기업에 대리로 취직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어떤 직업도 안정되어 있는 분야는 없는데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 의사가 그걸 하고 앉아있냐고. 너 나한테 아메이 얘기하려고 앞으로 오지 마. 나 아메이 절대로 안 해. 죽어도 안 해. 예, 그랬더니 막 썰전이 이제 오간 거예요, 저랑. 친구지만. 저도 화가 나니. 예, 걔도 화가 났고, 제가 도망가서 화가 났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가고 나니까 조금 미안은 하더라고. 내가 너무 심했나? 예, 진짜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일주일째. 예, 근데 제가 그때 박영선 씨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나야, 그러고 또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 화가 나면 풀리는데 3달은 걸리는데 거기 일주일 만에 나야 그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화가 왔더라고. 예,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이아몬드 거긴 트리플인가 봐. 예,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메이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끔 시간 끝나면은 나 SP 됐다. 또 몇 달 후에 전화 와가지고 GP 됐다. 몇 달 후에 전화 와가지고 플래티늄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라요. 플래티늄이 SP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요. 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아무도 못 참어. 근데 뭐가 좀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생각했는 제가 분석한 혼자서 고민한 아메인 이런 거였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억대 연봉이 평생 나오고 상속이 된대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렇다면 아메 하신 분들 보니까 치약 샴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저걸 몇 개를 파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들은. 한 달에 한 수십만 개 팔아야 다이아몬드다 뭐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잘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못 팔지만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박영선 대학 교수가 치약 비누 잘 팔 것 같아요? 못 팔지. 그러니까 분명히 3달, 4달 하다가 네 말이 맞더라. 좋긴 한데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니 뭐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3년이 흘러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 3년이에요. 지금 그 3년 때문에 제가 그래서 3년이 흘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다이아몬드 됐다 그러더라고요. 3년 만에 진짜 된 거예요. 교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이제 나랑 하는 사람 많고 나 다음 주에 미국 간다. 아메리카 미국 거래서 미국 성공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왜 전화를 했냐 봤더니 약 올리려고 전화한 것도 있지만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당시에 1년에 차를 3대를 팔아야 돼요. 저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영구소속. 모든 직원이 한 1년에 3대를 팔아야 돼. 그걸 그래 팔아야 물론 안 팔아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는 해요. 회사에서. 예, 그거 꼭 팔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걸 시키면 정부에서 잡혀 들어가요. 법으로.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았으면 좋겠다. 3대가 의무야. 근데 못 팔잖아요. 야단은 안 쳐요. 단지 승진이 안 돼요.
그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평생 대리로 끝나, 그냥. 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1년에 3대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제가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지. 그걸 자살골이라 그래. 내 차를 바꾸는 거야. 내 차. 그래서 제가 내 차만 계속 새 차만 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다이아몬드가 되던 박영선이가 체어맨 견적 좀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한 대 팔잖아, 이제. 그것도 제일 비싼 차. 당시에 대우가 쌍용을 인수해서 체어맨도 대우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야, 뭐 어쨌든 다이아몬드고 자시고 간에 이제 한 대 파나 보다. 막 정성껏 보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야, 그냥 그랜저 샀다 그러더라고. 박영선 사장님 다이아몬드 되고 첫 차를 그랜저를 쫙 뽑은 거야. 예, 지금은 뭐냐,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게 사람을 염장을 지르는 거야. 예? 그 한 대 팔 줄 알았다가. 그래서 제가 홧김에 그 사업 설명 언제 하냐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하는데, 저한테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언제 했더니 목요일날 한대. 다음 주에는 한국에 없대. 올라면 이번 주에 와야 되는데, 몇 시에 한대? 8시에 한대. 대우자동차 퇴근 시간은요, 이사님 퇴근하고 순서대로 퇴근해요. 요즘처럼 6시 퇴근 이런 거 없어요. 눈치보다 퇴근해야 돼. 6시에 정시에 퇴근해도 올림픽대로 차 막히면 8시까지 절대로 못 가요. 잠실까지. 그래서 첫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월차를 냈어요. 또 제가 8시에 들으려고. 그 월차를 내고 심호흡을 하고 잠실에 첫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간 거예요.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괜히 자존심 때문에 영선이 네가 똑똑해서 돈은 많이 벌고 서양은지 뭐니 됐다는데 네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네 밑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고 기아 핍박에 허덕이고 있잖아. 그 다단계잖아 그거. 나는 한 번 들으면 알거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괜히 그런 마음 있죠. 예, 그래서 들으러 간 거예요.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갔더니 사람 엄청 많더만. 가니까 막 박영선 씨 다이아몬드라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현혹되면 안 된다. 냉철한 마음으로. 예, 제가 가니까 앞줄에서 두 번째인 사람이 일어나고 저를 거기서 앉히고 뭔가 이게 조직적인 냄새가 막 나더라. 예,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된다. 저는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예, 공돌이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공돌이들이 신앙을 갖는 확률이 제일 낮아요. 안 본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래기 시작했어요. 예, 수익 구조, 회사 소개가 쭉 나와요. 미국에 있는 그냥 조그만 비누치약을 만드는 다단계 회사 정도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현대, 삼성, 대우를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신용등급이 5의 1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60년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고 우리나라 재계 2위까지 갔던 대우, 제가 다녔던 대우라는 회사, 여러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 다 알 텐데 그 대우라는 회사가 제가 다닐 때 재계 2위였어요. 삼성이 3위고. 그 대우가 생겼다가 망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김우중 씨가 나쁜 짓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사업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10년 주기로 그 넘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게 미국이에요.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선진국은. 거기서 60년 됐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60년 된 기업이 다단계일 수가 없어요. 60년 된 기업이 이상한 제품을 만들면 60년이 아니라 6년도 못 버텨요, 지금은. 예, 그런 세상. 60년이 됐대요? 5회 1등급을 받고 있대요? 이제 유통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친구한테. 뭐, 치약이 좋다고 그러고 샴푸가 그렇게 좋으면 왜 홈플러스에 없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마트에 없어? 니들끼리 좋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후졌으면 이마트도 안 받아주냐, 제가 그랬거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얼마나 후졌으면 이마트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좋대. 무슨 텔레토비야, 너네들은? 아이 좋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예. 유통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중간 유통이 없구나. 근데 제가 대기업 경험상 어떤 게 첨단인지 정도의 개념은 갖고 있죠. 중간 유통이 없는 게 원래 첨단이거든요. 홈플러스보다 옥션이 발전된 건 아시죠? 중간 유통을 수수료만 띄고 첨단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없애버린 게 아메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거래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사업을 회원 직접 판매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네가 회원 돼서 직접 팔아라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회원 직접 판매를. 그 얘기가 아니라 아메이라는 회사는 중간 유통 없이 회원한테 직접 판다.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가 우리한테 사업권을 준대. 네가 사장이 돼서 광고 유통을 하래. 예,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그때 무슨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박영선이가 지금 밑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나보다 내 위에 3년 일찍 시작했는데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얘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네. 내가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네. 와, 합리적이네. 그게 저는 다이아몬드의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제 사업 경험상, 제 인생 경험상, 저희 아버님 사업하다 돌아가신 거, 현대, 삼성, 대우에 그걸 쫙 녹여봤을 때 완벽하다, 구조가.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구조를 생각해놨을까, 사업 구조를.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거기서 비전을 보고 사업 설명회 2시간 만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잔재주는 있고 고집은 있는데 판단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간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부업으로 시작해서 정확히 3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아메이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메이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무의식 중에 저희 아버님이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좀 잔재주가 있어요. 강변가에 있어서 기타도 쳤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잔재주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알아요? 예. 네.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평생 나중에 보면 굶어 죽어. 실제로 봐도 제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잔재주가 없고 하나만 잘해서 우직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끝이 좋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생 뭐라고 하냐면은 다 필요 없어. 끝이 좋아야 돼. 네 친구 중에 제가 제일 잘 될 거다. 저희 친구들 중에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얻어먹고 우리가 별명이 빈대라 그랬어, 걔를. 야, 빈대 같다. 빈대약 뿌리자 막 이랬어. 근데 애가 성실해. 저희 어머니는 정확해 본 거죠. 광호이가 제일 잘 살 거라고. 실제 제일 잘 살아요, 지금. 한우물을 파서. 잔재주 있는 친구들은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그 대표적인 잔재주가 저예요. 회사도 3번이나 옮기고. 맞죠? 그래서 저는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했던 건데 제 마음속에는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 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도 있었어요. 잔재주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 부자가 되고 사업을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처럼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걸 금방 깨달았어요. 예,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은 사업은 못하겠고, 돈도 없을 뿐더러. 직장 생활은 양에 안 차고, 아침마다 직장 다니기 싫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져요.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이 잘 안 떠지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대 성공 못해요.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사람이 오늘도 출근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제가 뒤에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예, 저는 12년 내내 벽을 긁으면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평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왜 엔터테인먼트 일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돈 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가 유망하다 그래서 돈을 있는 사람들이 내가 투자할게.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회사를 월급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돈이 많이 벌면은 투자가들이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월급 받고. 대신에 망하면 투자가가 망하는 거죠. 저는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일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제가 평생 찾고 있던 일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은 싫고 내 게 아니니까 내 거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교육받았고 살아왔는데 아메이 사업성을 듣는 순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메이는 저한테 평생 찾고 있던 그런 일이었어요. 진짜로. 평생. 예.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우자동차를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과장이 됐어요. 나이를 차서. 대기업 과장이 당시에 제가 이런 평일날 미팅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들으러 가려면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회사에서 8시에 나와야 되는데 18,000명 직원 중에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과장이 6시에 퇴근한다. 나 다음 달에 잘라주세요. 이거예요. 예, 그 제가 부장이랑 단판을 지르고 간 거죠. 앞으로 대기업도 글로벌 시대가 돼서 영어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종로에 가서 영어 학원을 좀 다니려고 그럽니다, 부장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장님. 예, 그랬더니 좀 일주일에 2번 나간 건 눈 감아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무슨 영어를 종로까지 가서 배우냐? 부평에도 많은데 했더니 종로에 친구가 학원을 하는데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일주일에 2번씩 5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기한은 1년이에요. 네. 1년 지나면 이제 없어. 그래서 미팅 있는 날 일주일에 2번을 퇴근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돼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미팅 있는 날은 5시 반, 6시에 나오고 미팅 없는 날은 11시, 12시까지 있고 회사에. 월급 받은 만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사람은 일요일 날 다 만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다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메랄드가 되니까 대우자동차 수입을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출퇴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저는요, 지금도 큰 부자도 아니고요. 지금도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계속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너무 좋아하고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아메이를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더란 말이에요. 지금 제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면요, 동창회에서 만나면 저는 제 직장 동료가 현대에도 있고 삼성에도 있고 대우에도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 입사 동기가 세 회사에 있죠.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정년퇴직 55세인 거 아시죠? 제가 55세가 아직 약간 안 됐다고 우기고 있어요. 많이 안 됐어요. 그럼 제 동료들도 다 그렇죠? 살아남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동네 아저씨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메이는 평생 현역이라는 거죠. 제가 10년 후에 제 친구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동창회에서. 너 뭐 할 거냐? 뭐가 돈이 되냐? 돈 되는 거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실제로 제 아는 사람, 제 친구 중에 STX 상무로 있다가 작년에 퇴직한 친구가 있는데 퇴직금 많이 받았거든요. 남자들이 돈이 한꺼번에 생기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딱 1년 만에 뭐 한다 그러다 지금 20억 날렸어요. 1년 만에. 예, 그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딱 그 나이거든요.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회 만나면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도 남자들이 돈이 있든 퇴직금을 받든 있든 없든 가만히 있질 못해. 왜? 가만히 있으면 팍 늙어버려요. 1년 사이에. 이게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전반전 끝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100세 시대를 보면 이제 전반전 끝난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전반전 끝난 거고 나머지 50년 뭐 할 거냐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낮에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합니다. 그 일을 10년 후에 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 중에 1명도 못 들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장님, 10년이 뭐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정규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였어요? 동아일보? 알바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위기래요. 나라는 발전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올라가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렵죠?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최첨단 사업들은 발전을 해요. 반도체에 관련된 거. 조선, 선박, 예? 최첨단 4차 혁명, 로봇 만드는 사람, 인공지능 만드는 그런 핵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부를 95%를 5%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산층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열심히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되는 거랑. 뭘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어렵게 아메이를 전달받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 대우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미국 기업에 인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대우가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이 없어요. 벌써 시대가 많이 흘러서.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는데 신문에 LG가 부도가 난 거야. 삼성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 정도의 당시의 충격이었어요. 그때 대우가 부도가 났을 때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었고 부도가 나니까요. 3개월, 4개월을 회사를 출근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대기업도 월급을 안 나올 수가 있네?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채권단이 딱 회사를 쥐고 있는데. 그러더니 3개월째 되는 해에, 되든 달에, 근데 사람들은 다 출근해. 어떻게 되겠지 뭐. 잘 정리가 돼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직원들끼리 소문이 나. 정리가 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인원이 반으로 줄어.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얘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는 거잖아요. 3개월 내내 직장 동료들이 대화가 없어요. 회식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출근은 다 해. 퇴근도 안 합니다. 10시까지. 빅 뉴스 없는지 그걸 민감하게 체크해야 하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딱 4가지 직업 당시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좀 공부해. 대기업 직원들이. 두 번째, 하루 종일 주식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시험 공부하시더라고. 무슨 시험 보세요? 했더니 보험 자격증 딴데. 보험. 그 당시 기준으로 2003년도, 2년도니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보험. 그 다음에 배운 게 도둑질하고 카센터. 그 4가지 업종으로 2003년도에 GM이 대우를 인수하고 옷 벗고 회사를 나간 80%가 그 4가지 업종에 가 있는데 성공했던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 몇 명 빼고. 그때 대우에 있던 저를 포함한 박영선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김동욱 사장님도 그렇고, 조대건 사장님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는 아메이 제 발로 온 사람도 아니고, 3년 만에 굉장히 어렵게 끌려왔잖아요.
근데 대우가 부도가 나고 그런 시점이 제가 30대였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한 거죠. 일찍 처리 들은 거죠. 예. 아, 대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구나.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평생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남 밑에서 일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죠. 저는 천만다행으로 대우에 들어간 지 7년, 8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우에서 30년 근무했던 분들, 그 당시에 40년 근무했던 분들, 나이가 40대, 50대였던 분들은 그때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저는 일찍 처리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대우가 부도가 났을 때 희망퇴직을 받겠다 그럴 때 손들고 1순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나왔지만 그때 제가 나오면서 마음먹은 게 내 다시는 앞으로 깡통을 차는 한 있어도 남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 당장은 200만 원의 수입이 급하기 때문에 얼마의 보너스를, 얼마의 월급을 주든 나는 다 일을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만 한다. 내 부업은 아메이고 평생 나오는 아메이를 본업으로 하겠다. 그때 그 마음을 먹고 그걸 실천한 거예요. 일찍 처리되는 거죠. 그게 벌써 2004년도면 15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 불안한 거죠. 5년 후가. 10년 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들이나 이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이 언제쯤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될 거라는 예측을 다 하시죠. 평균 10년 일찍 나오게 될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4차 혁명과 맞물려서는 평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보다 15년 일찍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4차 혁명이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고 로봇가 본격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본만 가도 여러분들 지금 감기 걸리거나 약을 먹어야 될 때 약국 가시죠. 그럼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약을 주죠. 조제를 해서. 벌써 일본만 해도 일본 전 지역의 약사가 70%가 없어지고 로봇가 제조를 한답니다. 그냥 내가 증상을 툭툭툭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는 약이 툭 떨어져서 나온대요. 자판기로. 로봇가. 약사라는 직업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말이 왜 그런지, 왜 네 걸 하라 그런지를 알게 됐고 제가 이 사업을 정말 평생 찾고 있던 일이라서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메이를 성공하려고 주먹 쥐고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은 이악 물고 하세요? 저는 열심히 이악 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업이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네, 너무 좋아요. 제품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쉽냐 어렵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아시는 게 그 일의 가치와 나랑 적성에 맞고 안 맞고는 둘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10년이 훌쩍 넘게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무슨 뭐 통뼈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아메이 하다가 어려워서 반포대교나 한강대교 가가지고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후원이 너무 안 돼. 예? 반포대교 가가지고 떨어져. 일반 자영사업은 반포대교, 한강대교 가는 거 기본이에요. 한두 번씩은. 그 정도 실현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재고 걱정해요, 아메 하면서? 인건비 걱정해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죠? 회사 사장은 회사가 적자라서 집에 월급도 못 가다 주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그 떡값, 선물 세트를 준비한 사장의 마음을 아세요? 피눈물이 나는 거. 자기 아이들한테는 월급도 못 갖다 주는데 와이프한테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네, 직원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거든. 구정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사장의 마음 아세요? 창고가 불에 타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20년 동안 일본이랑 무슨 환경 사업을 한다고 일본 어떤 지역에다 막 투자를 했는데 쓰나미가 와서 망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쓰나미 와가지고 안타깝기만 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에 사드 왔죠. 그 사드 직전에 뭐가 왔는지 아세요? 한류 열풍이라는 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 다 사가지고 가고 우리나라 거 다 좋아했는데 한 방에 사드가. 그래서 그 한류의 바람을 타고 화장품 사업 준비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수천억, 수백억을 날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날린 게 롯데그룹이에요. 1조 원을 날렸죠, 사드 때문에. 그게 자영사업이에요. 예측을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게을러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사드가 와도 아메이가 건재한 건 아메이가 사드 영향을 받아요? 쓰나미 때문에 여러분들 망한 적 있어요? 창고 불에 탑니까? 직원들이 노사분규해요? 월급 올려달라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아메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간접으로 봤고,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대우에서 있을 때, 대우의 제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만 200군데예요.
현대종합상사에 있을 때는 현대 제품도 수출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망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종합상사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명절 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기기 선반을 만드는 회사 중소기업 사장님이 종합상사 사장님이시니까 종합상사에 이렇게 옵니다. 구두표 한 100장 갖고 와요. 직원들한테 다 돌려. 잘 수출 좀 잘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현대라는 회사의 대기업의 직원이라서 만난 분들이 전부 중소기업 사장들. 올해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구두표 갖고 와서 막 돌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엔 연락이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돌아가셨대. 산에서 스스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네,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명절 때 창업 컨설턴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남편분들이 만약에 여기 사모님 여자분들이 집에 있는데 남편분들이 가끔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여보 나 회사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어. 우리 부장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 때려칠까?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 치킨집이나 할까? 카페 할까?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남자들이.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래죠. 순진한 직장이 열받아가지고 회사를 나왔을 때 창업을 하죠. 성공 확률 조사를 했는데 0.6%랍니다. 1000명이 도전을 하면은 6명이 성공하고 994명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젊었을 때부터 사업만 장사만 해가지고 잔뼈가 굵은 사람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평범하게 월급만 받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성공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 사람들이 모르는 2배의 법칙과 3배의 법칙이 있대요. 그거 아세요? 2배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근데 더러워서 내 사업할래. 치킨집 차릴래. 시장 조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다 조사하고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 총 3억이면 될 것 같아. 나 1억 있으니까 2억 대출 받죠.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3억 딱 투자해가지고 시작을 하죠. 계산한 금액에 딱 2배의 비용이 들어간대, 시작하면은. 그게 2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2배의 비용이 들어. 예상치도 않는데 돈이 막 나가. 예. 그러면 이제 3억을 투자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죠, 보통. 시작을 하니까 2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입소문이 나서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맛도 열심히 내고 서비스도 잘하면 동네에 소문이 나서 2년 후부터는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야. 2년만 버티면 돼. 그 기간에 3배가 걸리는데 6년. 그래서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게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까지의 그 6년, 10년을 못 버티고 다 중간에 망하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래요.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2배의 법칙과 3배의 법칙이에요. 자영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영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5가지가 맞아야 된답니다.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능력 있어야 되죠, 당연히. 능력 당연히 있어야지 성공하지. 그죠?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시대에 맞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할, 잘 선정해야 돼. 3번째는 성실해야 돼. 뺀질뺀질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 예. 알바생들 카운터에 앉혀놓고 자기는 놀러 다녀. 개업식과 폐업식을 동시에 한대죠? 네, 개업식과 폐업식 동시에 할 각오하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카운터 지키고 사장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어떤 일이든지. 네, 그래서 성실해야 돼. 4번째가 성격이 돼야 된대. 성격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때 저랑 친한 후배가 있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이 많아. 유산을 받은 게 있어. 그래서 한 번도 직장 생활 안 하고 제 후배가 평생 자기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업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형이 참모를 좀 해달래, 우수 회사에. 내가 지분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그 친구 회사에 참모를 한 적이 있어요. 분석도 좀 해주고. 한 번은 같이 출장을 갔는데 같이 출장 갔다가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 고민이 하나 있어. 뭔데? 했더니 이번 주까지 1억을 막아야 된대요. 어음을. 근데 그 1억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유가 저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니까. 월급쟁이. 같이 고민해달라는 얘기죠. 누워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번 주까지 1억을 막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같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민이 돼가지고 30분 동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야 영창아 이 방법은 어떠냐 하고 딱 얘기했더니 코 골고 있더라고 얘가. 코 골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어보지. 야 너 어떻게 돈을 막아야 되는 게 쟤가 아니야 얘지 지금. 아침에 여기 너 어떻게 코를 골 수 있냐 타고 있으면 형 같은 사람 사업 절대로 못해. 나 이러면서 지금 20년째 사업하고 있어. 매일 사업이라는 거는 실력 기술이 아니야. 돈 문제를 잘 컨트롤해야 돼. 제가 그날 그 친구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성격이. 우리 아버지 닮았지. 친구 문제 가지고 30분을 잠 못 자고 고민하는데 얘는 코 골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5가지가 4가지가 됐을 때 50% 성공한답니다. 마지막 50%는 뭐가 돼야 돼?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돼요.
쓰나미를 어떻게 하냐고. 사드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롯데가 바보래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1조 날렸겠어요? 사드를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 5가지가 만났을 때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메이가 어려우세요? 좀 더 해드릴까?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업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딱 사업 설명해 놓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래 열심히 3년 만에 제 친구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저도 3년 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가 있으면 나도 하지 뭐. 근데 3년 동안 죽어라 이제 거의 죽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까지 같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군대 한 번 더 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퇴근하고 군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돼가지고 군대 갈래 아메이 할래 뭐 하시겠어요? 군대 한 번 더 갈래 아메이 할래? 아메이 하죠. 진짜로 아메이 하죠. 근데 그 어려운 군대 다 다녀오셨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군대 한 번 더 가는. 왜? 출퇴근하는 직장 생활이 너무 싫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돼서 연봉 1억 되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인생이 싫었다니까 오죽하면 영화배우 되려고 그랬겠냐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아메이를 너무 만족하는 게 최근 지금 다이아몬드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네, 10년 동안 제가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대. 어떨 때는 제가 6시에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6시에 자요. 아침 6시에. 예. 지 맘대로야, 제가. 예. 그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굉장히 위중한 시대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예요. 우리 너무 불행하죠. 예, 땅덩어리도 작은데 반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인구 밀도는 엄청 높죠. 근데 더군다나 그 인구 밀도는 제일 높은데 전 세계에서 다 근면성실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제일 근면성실해요. 한국 교포들이 외국 나가면은 아침 제일 먼저 문 열고 제일 늦게 문 닫는 사람이 한국 사람. 그렇게 근면성실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메이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아메이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아메이를 보고 제대로 하잖아요. 벌써 대한민국 끝났어야 돼. 근데 아메이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너무 좋아하는 게 영원한 블루오션이에요. 이 사업은. 그 선입관과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2가지라고 얘기하죠.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요. 근데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있죠.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삼성폰을 사야 돼요? LG폰을 사야 돼요? 네, BMW 사야 돼요? 벤츠가 좋아요? 소나타를 사야 돼요? 그랜저를 사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매일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평생을 좌지우지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일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저도 지금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아빠 앞으로 뭐가 유망할 것 같아? 뭐 해야 돼? 아메이는 당연한 거고 아메이 뺀다면은 딸아 이걸 해라 얘기를 못해. 아빠처럼 대기업 취직해라.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의사? 됐다 야 의사 됐다 야. 저희 지금 장인어른이 10년째 식물인간으로 계세요. 네. 저희 장인어른. 그래서 계속 가 저희 와이프랑. 네? 그럼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억만금을 줘도 저는 의사는 못하겠더라고. 그럼 맨날 그분들 그냥 아픈 분들이랑 아무리 뭐 명예롭고 물론 그런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본인은요 제가 이빨 옆에 치과에 가면은 너무 저 사람들은 평생 남의 입만 쳐다보고 살잖아 지금 남의 입만 쳐다보고. 그런데다가 거기가 옛날에 명예라도 있었지만 지금 명예도 없죠. 예. 걸핏하면 소송 걸리고. 제 파트너인 지금 병원장님이 자기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가지고는 안 돼. 그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석이나 더블 정도 되면 병원 그만두겠대요. 너무 머리가 아프대. 돈을 많이 버는데.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걸핏하면 시비 걸고 걸핏하면 소송 건다 그러고 그만하고 싶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되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메이를 배우겠다고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거죠. 건강해질 수 있고 내 경제적인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내가 제대로 할 것이냐. 네? 제대로 된 팀을 만나서 여러분 스폰서랑 손을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자가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자들은 안 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부자들한테 알려보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해도 대차게 합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이 많으니까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걸 딱 느끼면요. 판단이 있으면 성실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삼성이 자기 건 줄 알고 직장이 단 줄 알고 이러고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됐대. 나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대. 네가 제일 아쉬워 내가 볼 때. 네가 맞지 않아요? 직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지 건 줄 알아요. 저도 현대 삼성 대우가 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회사 지금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10원 한 장 안 나요. 저도 제가 가장 왕성한 젊은 나이를 그 회사에서 12년을 바쳤는데 알려드릴게요. 10원 한 장 나오는 거 없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메이가 상속되죠? 상속된다는 의미는 내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삼성의 이건희 말고는 삼성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이건희 말고는 아무도 상속 못해요. 상속이란 의미는 내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왜 상속할 수 있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다니는 직장을 성공한 회사를 상속한 사람은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사장밖에 못해요. 부사장도 못해요. 내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힘들지 않고 열심히 했던 거죠. 못 알아들어. 남한테 이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지, 기회. 그래서 이제는 옛날 속담 다 틀려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좀 원망이 있겠죠.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집이 되게 부자였네? 저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뭐 해보고 싶고 많을 텐데 부잣집 아버지만 살아있으면 괜찮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대급부적인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부자들을 보니까 있는 것들이 더해. 강남에 땅까지 싹쓸이 하려고 들고 땅 있는 것들이 빌딩까지 가지려고 들고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저도 부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메이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있는 것들이 더하는 게 아니야. 뭘 해도 그들이 더해. 더하니까 있는 거더라고. 아메이도 그들이 더 열심히 해. 스펙 좋고 돈 있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해. 저도 착각했어요. 아메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건가? 천만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더 해요,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더 했죠, 우리보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비전을 볼 때까지는 똑같이 어렵지만 비전 보고 나면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의 정신을 배운 게 제가 이 안에서. 제가 우리 딸을 아메이 시킬 건데 딱 한 가지. 돈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선택을 하신 거죠. 집중입니다. 마지막은. 내가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올바른 걸 봤다면 옳은 선택을 해야 돼. 쉬운 선택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주변에 다단계들이 많죠. 예. 그거 왜 한가 봤더니 얘기해 보니까 아메이는 너무 어렵고 사업 설명을 그렇게 해요.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메이 최고지. 근데 너 해봐. 후원이라는 거 해봐. 한 명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제 그 6명에 우린 2명만 하면 돼. 밑으로 내려가. 우린 2명만 하면 끝이야. 과연 그럴까요? 해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양쪽 밸런스를 맞춰야 돼. 두 줄로. 이쪽만 내려가면 안 돼. 같이 내려가야 돼. 밑으로 갖다 붙여야 돼. 그 균형을 맞춰야 수입이 들어와. 귀신도 못 맞춘다 그러죠? 그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두 줄이라고 얘기하면서 현혹시키죠? 쉽다고. 그럼 다 성공했어야지. 다단계 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죠?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젊은 분들 많으니까.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돈 버는 일 해보자. 쉬운 거 있다.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돈 버는 거 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사기예요. 무조건.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눈 팔다가는 끝이 안 좋아. 그런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메이 쉽지 않아요. 가치를 강조해야죠. 이 사업을 내가 성공했을 때 그 가치를 강조해야지 절대로 쉬운 일.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이에요. 돈 투자하지 않고 재고 걱정해요? 내 스스로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죠. 파출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청소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청소부하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파출부가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 지금도 해요. 부업으로 놀면 뭐해? 운동 삼아 하지. 남의 집 가서 아주머니 제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3시간 일하면 300 벌어.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청소부가? 가치가 없는 일이지. 그죠? 어렵고 쉽고의 기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메이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이 가치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집중하셔야죠. 어떤 성공도 내가 올바른 선택이 확신이 들면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하기 싫은 일을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빌린 차에는 광택을 내지 않아요. 직장은 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요일날 나오라 그러면 입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벽 긁는 분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반대로. 어려운 일은 직장이면. 내 거를 좋아서 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좋아. 그러다 보면 즐겁죠? 아침에 눈이 팍팍 떠지죠? 미치죠? 여러분 미쳤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쟤는 축구에 미쳤어. 박지성. 박지성이가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케이트에 미친 거예요. 김연아가.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 아메이의 결 핵심이 뭐냐?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남을 도와서 성공시키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과연? 이 시대에는 성공은 다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죽이고, 옆에 물리쳐야 내가 승진하고, 옆에 죽여야 내가 그게 잘 되는 게 모든 구조가 다 그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오는데 평생 동안 운동만 하는 애들이 오는데 아무리 내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나는 동메달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등 아무 의미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3명 다이아몬드 나오면 여러분이 안 돼요? 다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메이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절대평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절대평가. 내가 제대로 내 스스로를 통제하면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일.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왜 아메이를 그렇게 급하게 빨리 갔느냐. 세 줄을 튼튼하게 만들어 아직 안 보셨죠? 그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그래요. 연봉 한 8천 정도 되죠. 아메이에서. 12개월로 나면 한 달에 500에서 600 수입이죠. 세 줄만 튼튼하게, 다이아몬드는 고사하고 세 줄만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 줄이 안정돼도 500에서 600 수입이 죽을 때까지 나오다가 상속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50년 살았지만 우리나라에 세 줄만 튼튼하게 만들어 따라올 직업이 없어요. 어떤 대기업도 500에서 600을 죽을 때까지 안 줘요. 네? 상속도 안 시켜줘요.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에서 200이 죽을 때까지만 나와요. 죽으면 안 나와요. 금메달도. 세 줄만 제대로 만들어도 500에서 600 평생 나와서 상속돼요. 기원전 기원 후 아시죠? 구글 전 구글 후 아시죠? 세 줄 전 세 줄 후 아메이는 세 줄 후 아메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메이가 아직도 후져 보이세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세 줄 안 해봐서 그래요. 세 줄까지는 내려놓고 하시는 거예요. 바닥 쳐보시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세 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갈까? 즐길 수 있어요. 멋진 거예요. 정말로. 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사업의 성공가들은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우리 3등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4등 해도 돼요. 10등 해도 돼요. 6명 만들어서 그분 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말 이 멋진 도구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제가 평생 정말 저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잔재주가 많아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망하기 딱 좋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암에 맞는 건 천만다행이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비참해졌을 텐데 15년을 해도 안 지루해요, 아메이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오래 해본 게 대우자동차 8년이에요. 저는 영화도 일주일 이상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잔재주가 많아서 또 다른 거 일본어 할까? 수영할까? 아메이는 지금 10년 넘게 해도 재밌어요. 제가 10년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아메이 하죠. 20년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아메이 하죠. 제 친구들 지금 뭐 할까 고민하죠. 지들끼리 얘기하죠.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네, 그 안정감.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메이만 할 수는 없는 분들도 많이 부업으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메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시고 꾸준히 밀어붙이시다 보면은 언젠가 제 말을 100% 이해할 때가 옵니다. 여기 계시면 모두 다이아몬드가 돼서 우리 정상에서 아까 그 여행 보셨어요? 그 여행지에서 저랑 같이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